사랑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책방 써니의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도끼를 지켜둔 아내. 오늘은 살짝 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장자가 길을 걷다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채 마르지도 않은 무덤 앞에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나으리, 이 무덤은 제 남편의 무덤인데 남편이 죽기 전에 혼자 살기 힘들 테니 다시 시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으니 무덤에 흙이나 마르거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장자는 여인네 성질도 급하구나 생각하면서 부채를 건네받아 몇 번 붙였더니 무덤이 금세 말랐습니다. 그 여인은 장자에게 부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장자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자 아내는 음흉한 여자의 부채이니 당장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자네도 언젠가는 다 변하기 마련이요 라고 말하자 아내는 단호하게 만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수절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죽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장자의 아내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문상을 와서 위로했으나 그 울음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장자의 시체는 입간되어 100일장을 지내기로 하고 대청마루에 안치되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자 문상을 올 사람들은 거의 다녀간 뒤라서 장자의 아내는 혼자 외로이 상갓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중에 이웃나라의 왕자도 문상을 왔는데 장자의 아내는 너무 잘생긴 그 왕자에게 한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왕자는 정중한 태도로 애도를 표했으나 이상하게 장자의 아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아내 또한 그 뜨거운 시선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부인이 홀로 계시는 상갓집에 오래 머물기가 죄송스럽군요. 왕자의 말에 장자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 마을에는 마땅한 숙소도 없으니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빈방이 몇 개 있습니다. 장자의 아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못 이기는 척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왕자를 건너방에 모셔놓고 장자의 아내는 정성을 다해 진수성찬으로 주한상을 차려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왕자는 의젓하게 앉아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왕자의 고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뜨겁게 흔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마침 출출하던 참인데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왕자가
술 한 잔을 따라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문턱에 서서 머뭇거리는 장자 아내에게도 잔을 권했습니다. 자, 부인도 한 잔 드시지요. 아닙니다. 전 지금 그럴 형편이. 상복을 입은 채 외간 남자와 술상을 마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장자의 아내는 굳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좌우지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이나 살 길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렇잖아도 부인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좀 앉으시지요. 장자의 아내는 무엇에 홀린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유혹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왕자가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미 상처를 한 몸입니다. 그런데 죽은 제 아내의 모습이 부인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처음 본 순간 제 아내를 보는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지요. 그러니 지금 당신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말을 끝낸 왕자는 술을 한 잔 더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무엇을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하고 저희 나라로 가서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왕자의 말에 장자의 아내는 이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듯 마음은 허공에 붕 떠 있었습니다. 나으리, 너무도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제 방으로 가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장자의 아내는 얼른 상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홍치마 저고리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고 머리를 곱게 빗어 동백기름을 자르르 발랐습니다. 마치 새색시처럼 몸단장을 하자 마음도 새색시가 된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장자 아내가 슬그머니 남자의 방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왕자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아니 나으리,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제게는 원래 몹술병이 있었는데 다시 터진 모양입니다. 이제 옴짝달싹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장자의 아내가 새파랗게 질려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무슨 약이라도 쓸 수 없는가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자 장자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귀영화의 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숨이 끊어지는 듯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나으리,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약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코를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장자의 아내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나으리, 금방 죽은 사람의 골도 괜찮은가요? 죽은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골은 괜찮습니다만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제 남편의 골을 꺼내겠습니다. 하더니 부엌으로 달려가 돛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관 뚜껑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 뚜껑을 막 여는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도술의 힘을 빌려서 아내를 실험해보고 싶어 잠시 죽은 상태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아내는 질겁을 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이 빠진 듯 멍하니 장자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가 살아날 것을 어떻게 알았소? 장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로 얼굴에 분을 칠하고 연지를 찍고 또 다홍치마를 입고 있어? 장자는 능청을 떨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자의 아내가 미친 듯이 일어나더니 건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건너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자의 행동을 눈치챈 장자의 아내는 수치심으로 인해 마당으로 달려가 항아리 하나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야사로 전해오는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섣부른 자기 과신의 덫에 빠지지 말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